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타닉스를 통해 HCI 기초부터 운영까지 배워보기라는 3개의 시리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전자신문 오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 15,0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현재 사용하고 있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HCI에 대한 개념과 도입 기업들의 활용 효과, 그리고 기존의 레거시 아키텍처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리즈로 뉴타닉스가 처음으로 개발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HCI 기술이 개발된 기술적인 배경과 사상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HCI 구성 요소와 특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기존의 전통적인 인프라 대비 HCI가 가진 단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제목 그대로 웹브라우저 하나로 인프라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HCI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네티어의 홍성준 대리님 함께 하십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티어 시스템즈의 홍성준 대리입니다. 저는 국내 주요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뉴타닉스 설치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뉴타닉스가 국내에 도입을 하기 시작한 초반부터 기술 지원을 시작을 해서 뉴타닉스와 관련된 다양한 레퍼런스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2편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강의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 홍성준 발표자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0분과 설문지 중 2번과 3번 문항은 강의 내용에 대한 퀴즈인데요. 이 두 문제를 모두 맞추신 분들께도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 대리님, 시작에 앞서 뉴타닉스가 HCI 창시자이자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시청자분들 중에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뉴타닉스의 경우 일단 2009년에 구글 출신 엔지니어 분들이 설립한 회사로 2011년도부터 본격적인 제품 출시를 한 실리콘밸리의 회사입니다. 하이퍼 컨버지드라고 하는 HCI라고 하는 아키텍처의 열풍을 불고 온 주역이고 현재까지 약 전 세계 15,000개 이상의 기업에서 뉴타닉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티어 같은 경우에는 뉴타닉스 파트너사로서 2013년도부터 기술 지원을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약 70여 개 기업에 뉴타닉스 설치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이어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IT의 전반적인 흐름, 왜 HCI가 등장을 했는지, 그래서 예전에 IT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HCI가 등장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뉴타닉스에는 어떠한 구성 요소가 있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을 좀 살펴봤다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프리즘을 통해서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타닉스 통합관리 인터페이스인 프리즘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고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겠고요. 프리즘이 하나의 클러스터, 단일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 인터페이스라고 한다면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운영할 수 있는 프리즘 센트럴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프리즘 센트럴에 프로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프로 라이센스에서 어떠한 기능들, 특히나 머신러닝과 같은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손쉽게 인프라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HCI 개론편을 다뤘는데요. 오늘 세션 시작 전에 혹시 지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요약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떠한 것들을 봤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컴퓨팅 서버, 센 스위치, 센 스토리지, 하이퍼바이저 등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인터페이스가 각각 따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 사실 입장에서는 관리 포인트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형태였는데요. 뉴타닉스의 경우 상단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예전에 그 복잡한 컴퓨팅 그리고 스토리지를 뉴타닉스라는 하나의 서버로 집약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이퍼바이저의 경우 EXSI, 하이퍼V 뿐만 아니라 뉴타닉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료 하이퍼바이저인 AHV까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각 하드웨어, 스토리지, 가상화 백업,
그다음에 DR과 같은 여러 관리 요소들을 프리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관리가 가능하게 된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단순화된 인프라 아키텍처를 통해서 관리 포인트를 조금 더 줄이면서 좀 더 쉽게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버 등을 하나의 렉에 모아놓은 컨버지드 인프라도 잠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이퍼 컨버지드와 이 컨버지드 인프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컨버지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버가 물리적으로 통합된 그러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이퍼 컨버지드, HCI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이 아닌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버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통합된 아키텍처를 의미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단일 통합 인터페이스에서 관리 가능한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컨버지드와는 다르게 HCI에서는 하드웨어 의존성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존 인프라 같은 경우의 한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 서버, 센 스위치, 센 스토리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컴퓨팅 서버들이 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컴퓨팅 서버들 위에서 운영되는 VM들의 각각의 스토리지 I/O에 대한 처리는 센 네트워크를 타서 중앙 집중화된 센 스토리지의 스토리지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확장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컴퓨팅 서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처리해야 하는 I/O 부하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I/O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센 네트워크 구간 자체도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CI, 뉴타니스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해서 하이퍼 컨버지드, 물리적인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여 CVM이라고 하는 컨트롤러 VM을 각 서버마다 스케일 아웃 형태로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전 아키텍처에서 스토리지 I/O 병목 현상을 발생시키는 구간을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각 CVM은 뉴타니스 서버의 로컬 디스크를 관리하며 CVM들 간의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로컬 디스크들을 하나의 단일 스토리지 풀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스토리지 풀에서는 데이터 로컬리티나 데이터 티어링 같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레이저 코딩이라든지 혹은 압축, 중복 제거 같은 용량 최적화 기술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데이터 이중 복제 혹은 삼중 복제를 통한 데이터 보호와 DR 기능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하실 때 HCI의 구성 요소에도 배웠는데요. 아크로폴리스와 프리즘 이 두 개가 HCI를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HCI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이 민첩성과 단순함, 그리고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 지불하는 경제성, 이러한 장점 등을 가지면서 동시에 온프라이미스 데이터의 장점인 보안, 제어, 성능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IT 인프라이자 플랫폼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HCI 기반의 뉴타니스는 프리즘과 아크로폴리스라는 핵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프리즘은 가상화에 대한 최적화, 그리고 쉽고 직관적인 인프라 관리 등을 제공하는 통합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HCI를 기반으로 해서 VM에 대한 이동성 기능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모빌리티 패브릭. 말이 참 어려운데요. HA 혹은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혹은 하이퍼 컨버전, 하이퍼바이저를 변환시키는 그러한 기능 등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와 관련된 중복 제거, 압축, 스냅샷, DR 혹은 티어링. 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핫데이터는 SSD에 저장을 하고 덜 사용하는 콜드 데이터 같은 경우 하드디스크로 이동하는 이러한 기술 등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크로폴리스는 하드웨어에 구애받지 않고 기동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하이퍼바이저 혹은 컨테이너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운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세션 주제대로 정말로 웹브라우저 하나로 전체 IT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실제로 프리즘을 가지고 어떻게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접속 방법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웹브라우저에 프리즘 VIP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프리즘에 접속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HTML5 기반으로 이제 구현이 되다 보니까 별도의 클라이언트 설치 따로 필요 없이 브라우저에다가 프리즘 IP만 입력하시면 바로 인터페이스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이게 프리즘의 이제 메인 화면인데요. 이 메인 화면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클러스터에 대한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프리즘에서는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스토리지, 뭐 VM이나 혹은 하드웨어, 아니면 클러스터에 대한 전체적인 헬스 같은 이러한 모니터링을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기업의 IT 인프라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아니고 담당자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 화면에서 관리하시다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인프라를 운영하게 되면 스토리지 관리, 또 네트워크, 가상화, 백업, 여러 개의 관리 포인트를 각각 다 따로 인터페이스가 존재를 하고 각각 인터페이스에 접속을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IT 인프라 운영자분들 입장에서는 각각의 관리 인터페이스의 접속 방법도 따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작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다 따로 숙지를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원인이 불분명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원인 파악을 위해서 각 인터페이스마다 들어가셔서 원인 파악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프라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다가 사실 프리즘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단순하면서 특히나 직관적이라는 점, 그 사용하기 쉽다는 그런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먼저 프리즘의 가상 머신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즘에서 이제 VM에 접속을 하시면, VM이라는 메뉴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VM의 요약 페이지, 오버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VM의 하이퍼바이저 버전이라든지 VM이 기동되고 있는 VM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꺼져 있는 VM이 얼마나 되어 있고 기동되고 있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VM들의 할당된 리소스들, CPU라든지 메모리가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옆쪽에서 보시면은 각각의 VM들에 대해서 IOPS가 제일 높은 몇 개의 VM들, 그다음에 레이턴시라든지 유세이지, 성능에 대한 지표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VM에 대한 알럿이라든지 이벤트 등도 이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실제로 이제 오버뷰에서 옆에 있는 테이블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VM에 대한 상세 리스트와 상태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VM들이 있는지 리스트 등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하나의 VM을 만약에 클릭을 하시게 되셨을 경우에 이 VM에 대한 각각의 성능 지표나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VM에 대한 퍼포먼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CPU 사용률이라든지 혹은 메모리 사용률, 디스크에 대한 IOPS, 그 다음에 CPU 레디 타임 같은 성능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버추얼 디스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VM에 붙어 있는 실제로 가상 디스크가 어떠한 목록들이 있고, 각 디스크를 만약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V 디스크에 대한 성능들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시면은 네트워크를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VM에 붙어 있는 가상 V닉이 어떤 닉들이 있고, 이 닉을 만약에 선택했을 경우에 그 닉에 대한 또 성능 지표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S라든지 TX에 대한 값뿐만 아니라 드러 패킷이나 에러 패킷들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제 스냅샷에 관련된 리스트들도 볼 수 있는데요. 해당 VM이 가지고 있는 스냅샷에 대한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 언제 스냅샷이 생성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이 스냅샷을 만약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스냅샷을 통해서 새로운 VM 등을 클론을 떠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 VM 자체를 이 시간대로 리스토어 시키는, 복원시키는 그러한 기능들까지 함께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VM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VM에서 이루어진 작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클론을 떴었고, 그 다음에 전원도 켜고 스냅샷을 여러 번 찍은 그러한 작업 히스토리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IO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이 VM에 랜덤 IO가 많은지 혹은 시퀀셜 IO가 많은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로 리드인지 라이트인지 어떠한 IO가 많이 일어나는지 IO에 관해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콘솔 화면을 누르시게 되면 실제로 VM의 콘솔을 보실 수가 있고 이 VM의 접속을 실제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하신 그 9단계의 모든 액션들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진행되는 것인가요? 사실은 굉장히 9단계의 절차가 되게 많고 복잡한데요. 이거를 원클릭으로 가상머신 VM을 생성할 수 있다면 정말 간편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사실 화면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VM들에 대한 성능이나 정보 등을 확인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새로 신규 VM을 만들 경우에는 프리즘에 보시면은 Create VM이라고 이제 메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VM을 누르시는 경우에 간단하게 VM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CPU, 그 다음 메모리, 그 다음에 V디스크와 닉에 대한 간단한 몇 개의 설정만 이제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수초 내에, 수분 내에 VM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VM에 대한 생성뿐만 아니라 뭐 삭제라든지 혹은 그 VM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는 업데이트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프리즘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이나 뭐 스냅샷, 클론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스토리지에 관련된 항목인데요. 프리즘에서도 역시 스토리지까지 관리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스토리지 하나의 풀을 또 보실 수 있고 그 스토리지 풀 안에 쪼개져 있는 컨테이너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리스트뿐만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컨테이너를 많이 생성을 하시게 될 때 Create Storage 컨테이너를 누르시게 되면은 컨테이너에 대한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각각의 설정 등을 몇 개만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또 수초 내에 스토리지 컨테이너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뉴타니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복제를 이중화라든지 삼중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따로 런이라든지 레이드 같은 복잡한 따로 설정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컨테이너별로 압축이라든지 중복 제거, 이레이저 코딩과 같은 기술 등을 또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스토리지에 대한 성능이나 헬스체크도 또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VM도 그렇고 또 컨테이너까지 몇 초 만에 생성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기존 인프라에서는 얼마나 걸리죠? 사실 기존 만약 가상화된 인프라라고 하면은 VM이라든지 뭐 데이터 스토어라고 하죠. 컨테이너를 생성하는데 사실 수초 이내에 거의 배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마이그레이션이나 클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이 좀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VM이나 컨테이너 말고 또 가상 네트워크에 관한 관리도 좀 궁금한데요. 뭐 AHV의 하이퍼바이저에서 제공하는 뭐 OVS 가상 스위치에서 VLAN 태깅을 지원하나요? 네, 당연히 기본적으로 네, 제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VM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생성을 할 때 VLAN ID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VM에 가상 VNIC을 할당을 하게 되면은 이 VLAN 태그를 달고 통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트워크를 생성할 때 IP 풀을 또 따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IP 풀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별도의 DH 서버 구성 필요 없이 VM에 동적으로 IP 할당이 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TOR 텐지 스위치 연결 구성도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또 전체적인 흐름도도 프리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호스트에 어떤 물리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상단에 어떤 네트워크에 어떤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 호스트에 올라가 있는 VM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M 그 안에 있는 가상 스위치, 그다음에 그 호스트의 물리적인 닉, 그 상단 스위치까지 전체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시각화를 손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호스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 스위치에 대한 구조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가상 스위치들에 대한 리스트도 볼 수 있고, 만약에 물리 인터페이스를 클릭을 하셨을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것에 대한 상태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드웨어에 대한 관리를 먼저 보시게 되면요. 또 프리즘에서는 하드웨어에 대한 관리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어그램 형태로 되게 직관적으로 딱 보실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호스트라든지 디스크, 파워 서플라이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스트를 만약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 호스트에 대한 마찬가지로 퍼포먼스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률, 그 호스트에 물려있는 닉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알랏이라든지 태스크에 대한 정보들도 각각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호스트뿐만 아니라 위에 보시면은 이제 디스크도 보이시는데 디스크 항목도 만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 디스크에 대한 시리얼 넘버라든지 디스크 사용료라든지 유세이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생각이 났는데요. 지난 시간에 서버의 확장과 제거가 자유롭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확장과 이런 제거도 프리즘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한 건가요? 네, 프리즘 안에서 노드에 대한 확장 혹은 제거가 원클릭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익스팬드 클러스터라고 해서 노드를 확장하는 그러한 동영상인데 실제로 이제 디스커버리가 되면은 노드를 클릭을 하시고 확장하실, 그다음 IP를 설정을 하신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면 어떠한 렉에 설치를 했는지 그런 설정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 옆에 이제 그 호스트에다가 하이퍼바이저는 어떤 걸 설치할 것인지 그러한 간단한 설정만 몇 개를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익스팬드 클러스터를 만약에 누르시게 되면은 실제로 확장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설정에 대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위와 같이 확장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거도 원클릭으로 또 다 가능한데요. 프리즘에서 아까 하드웨어 탭에 들어가신 다음에 노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아래에 보면은 리무브 호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무브 호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태스크란에 실제로 그 노드가 이제 클러스터에서 제거되는 그러한 상태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요. 이 모니터링이 다 끝나게 되면은 제거가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완료가 되면은 실제로 프리즘에서 하드웨어가 하나 빠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기존의 인프라 환경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경우에 호환성도 고려해야 되고 또 그 작업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프리즘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네, 그래서 일단 뉴타니스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할 때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간, 하드웨어 간 호환성 테이블을 종합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뉴타니스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위와 같이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고려해야 하는 각 컴포넌트별로 간의 호환성 체크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만약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프리즘에 들어오셔서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라는 그 메뉴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AOS라든지 HCI에 대한 소프트웨어들이 AOS라든지 혹은 하이퍼바이저 혹은 이제 파일 서버 같은 NAS에 대한 버전 혹은 NCC 이제 종합적인 헬스 체크하는 툴인데요. NCC나 파운데이션 같은 자동 배포 툴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원클릭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메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업그레이드를 시작을 하실 수 있고요. 업그레이드 누르시게 되면 사실 프리체크가 들어가고 사전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하신 다음에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사전 점검, 그다음에 만약에 하이퍼바이저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면은 마이그레이션, 설치, 재부팅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자동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타니스에서는 LCM이라고 해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호스트의 펌웨어를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호스트마다 바이오스, BMC, 사타돔, 닉과 같은 인프라 전체에 대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또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그 프리즘의 다양한 기능을 소개하셨는데요. 하드웨어, 또 스토리지, 하이퍼바이저, VM 등등 인프라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문제가 있는지 또 혹은 없는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또 그래서 프리즘에서 헬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관리가 또 가능한데요. 헬스에서는 VM, 노드, 디스크 등 인프라를 구성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상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개 이상의 검사 항목이 각각 존재를 하고 각 항목은 일정 주기별로 자동으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을 경우에 만약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또 전체적인 항목을 일괄적으로 한번 하고 싶다, 검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NCC라고 해서 저희 점검 툴을 이용해서 약 5분 이내에 전체 항목에 대해서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또한 이메일 통해서 수신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헬스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인 알랏이라든지 혹은 이벤트들, 그 다음에 이 클러스터에서 행해진 뭐 태스크 같은 작업들을 프리즘에서 한눈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VM에 대한 어떤 배포라든지 혹은 관리,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뭐 확장이나 제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프리즘을 통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팅이라든지 스토리지, 가상화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특히 다이어그램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시각화가 잘 되어 있다는 점, 그다음에 업무 서비스 다운타임 없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 프리즘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통합 인터페이스인 것 같은데요.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뭐 네트워크나 기능별로 클러스터를 나누어 사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규모가 큰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경우 보통 사설망과 인터넷망을 나누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설망에서 운영되는 시스템과 인터넷망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 각각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설망 클러스터 따로, 그다음에 인터넷망 클러스터 따로 구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상으로 클러스터가 더 많아지는데요. 그렇다면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각 클러스터마다 프리즘에 접속해서 다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여러 개의 단일 클러스터를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관리할 수 있는 프리즘 센트럴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즘 센트럴은 멀티 클러스터 통합 관리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즘 센트럴 라이선스인 프리즘 프로, 이것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머신러닝과 같은 추가 기능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즘 프로의 기능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프리즘 센트럴과 프리즘 엘리먼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보통 프리즘이라고 하면은 프리즘 엘리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즘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클러스터, 단일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각각의 이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CVM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프리즘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일 클러스터가 아닌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엘리먼트와는 다르게 별도의 프리즘 센트럴 VM을 따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즘 엘리먼트에서 제공하는 기능 등을 포함해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분석 예측이라든지 레포팅이라든지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프리즘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센스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스타터와 프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프리즘 센트럴의 라이선스를 말씀하시면서 스타터와 프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프리즘 센트럴과 스타터 같은 경우에 프리즘 센트럴의 스타터와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타터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원클릭 업그레이드라든지 전체에 대한 클러스터를 한 번에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나 플래닝과 같은 어떤 머신러닝과 관련된 이러한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포팅과 같은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인프라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머신러닝이나 AI 같은 인공지능 기능들이 요새 대세인데 이제 프리즘 센트럴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좀 기능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먼저 자원 사용량 추이 분석 기능인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대한 리소스, 그러니까 CPU라든지 메모리, 스토리지에 대한 각각의 리소스 사용량을 과거에 사용했던 실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며칠 뒤에 용량을 얼마만큼 사용할 것이다 라는 예측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맨 위에 보시면 10.99테라, 이게 이제 현재 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총 스토리지 카파시티인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또 점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기준치 70%에서 80% 이상 사용하게 되면은 리소스 증설이 필요하다라는 기준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하드웨어 리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지나 CPU는 365일 이상 사용하실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메모리는 이미 충분히 사용량이 높아가지고 얼른 리소스 증설이 필요하다라는 정보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 사용량에 대한 추이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부족하게 될 리소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솔루션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은 옵티마이즈 리소스라든지 어저스 리소스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옵티마이즈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VM들이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 최적화를 통해서 자원 사용량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드저스트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리소스 증설을 통해서 부족한 리소스를 관리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드저스트 리소스를 보시게 되면 먼저 프리즘 센트럴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하는 클러스터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클러스터를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각 리소스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타겟을 12개월로 하셨죠. 12개월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리소스를 산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클러스터에서 운영되는 워크로드 정보를 또 입력해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워크로드는 자동적으로 추가가 되고요. 앞으로 생성하게 될 신규 시스템 안에 있다고 하면은 플러스 애드 워크로드를 클릭하셔가지고 리소스 정보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만들 신규 시스템에 대한 리소스도 포함해서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 다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아래 보시는 지금 레코멘드 요거를 만약에 누르시게 되면은 서버를 얼마만큼 증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추천하는 모델은 어떤 것인지 자동적으로 결과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뭐 애드 리소스를 통해서 특별히 원하는 모델이 있다고 하시면은 해당 모델을 선택해서 얼마만큼 노드를 증설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러한 선택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결과들을 등을 PDF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제너레이션 이 버튼을 통해서 PDF 파일로 보고서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플래닝 화면에서 옵티마이즈 리소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VM 단위의 리소스 최적화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재 VM들 중에서 부적절하게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통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버프로비전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에 비해서 리소스가 과도하게 할당됐다. 그래서 리소스를 낭비하는 VM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PU나 메모리 사용률이 50% 미만 등 할당한 리소스에 비해 실제로 사용한 양이 적은 경우에 표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죽은 VM 혹은 정비 VM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VM들을 표시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VM이 30일 이상 꺼져 있다든지 뭐 스토리지에 대한 IO가 거의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래 2개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가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VM들을 표시해준 정보인데요.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는 CPU나 메모리가 90% 이상 항상 사용하는 경우, 분리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다른 VM의 리소스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리스트를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각각의 VM이 하드웨어 리소스를 공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 VM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2개의 항목의 경우 VM 리소스 사용량이 높으나 리소스를 더 할당해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현재 VM들이 알맞게 리소스가 할당이 되어 있는지 혹은 부적절하게 할당이 되는지 확인하셔가지고 VM에 대한 리소스 재조정을 통해서 성능 최적화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노말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VM의 평소 사용량이나 패턴을 인지를 해가지고 평소와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사용량이 올라가게 되면 경고 메시지를 날려주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기준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CPU 사용률 80% 이상이면 경고 메시지 날아간다.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VM의 패턴을 토대로 해서 비정상 패턴을 감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CPU 사용량이 평소에 10%밖에 안 되는 VM이 있는데 어느 날 특정 시간에 CPU 사용량이 60% 많이 친다고 했을 때 해당 경고 메시지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CPU 사용률 60%면 CPU가 막 부족할 만큼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아닌데요. 평소 패턴과 다르게 비정상 패턴이 감지되면 이와 같이 경고 메시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은 특별한 이벤트 행사가 있어서 뭐 해당 VM의 트래픽이 갑자기 몰린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정상 패턴이 만약 감지가 되면은 알람이 날라오게 설정될 수 있고요. 뭐 특정 수치 구간에서는 무시한다. 이러한 세세한 설정까지 다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프리즘 프로에서 또 다른 기능인 레포팅 기능을 먼저 살펴보시게 되는데요. 클러스터의 서머리 정보라든지 하이퍼 바이언 버전은 뭐 무엇이고 VM 혹시 뭐 몇 대나 있는지 성능은 또 얼마만큼 나오는지 전체적인 인프라에 대한 점검에 대한 결과를 레포트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몇 번으로 보고서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레포트는 스케줄을 설정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메일로 수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객사 어디든지 간에 한 달에 한 번 혹은 3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러한 레포팅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정기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즘 프로를 이용하시면은 멀티 클러스터 통합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프리즘 엘리멘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시는 건데요. 멀티 클러스터 통합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클러스터, 이 센트럴에 조인이 되어 있고 있는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동시에 한 번에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규모 클러스터가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라든지 분산된 인프라에서 클러스터 단위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복잡성,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즘과 프리즘 센트럴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사실 또 실제 프리즘에 접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보여주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저희 사내 클러스터에 프리즘에 실제로 접속을 해가지고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제 사내에 있는 화면인데요. 사내 클러스터에 직접 접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로 이제 VM에 대한 메인 화면이고요. 이 메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바이드의 버전이라든지 혹은 스토리지에 대한 사용량, 그 다음에 VM에 대한 사용량,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IOPS라든지 밴드위스, 그 다음에 컨트롤러 레이턴시 같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서 보시면은 상태 점검이라든지 특히나 데이터가 잘 보호가 되고 있는지 클릭을 해보시면은 디스크에 대한 데이터 보호, 그 다음에 호스트에 대한 데이터 보호 이러한 정보 등을 상세하게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헬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크리티컬로 떠 있는데요. 이걸 이제 만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헬스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서 어떤 것들이 문제 있는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클러스에 대한 전체적인 알람 메시지, 워닝 메시지, 그다음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요약장표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VM, 아까 말씀드렸던 VM의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실제로 전체적인 VM에 대한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VM을 클릭하실 경우에 VM에 대한 아이디라든지 그 어떤 호스트에 올라가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도 어떻게 되어 있고, NGT가 이네이블 되는지 이런 거 다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만약에 업데이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VM에 대한 설정 값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만약에 VM을 만든다고 하면은 create VM을 누르신 다음에 VM 이름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도 만약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타임존 정하신 다음에 vCPU, 가상 소켓 개수라든지, 그 다음에 가상 소켓에 대한 코어 수, 그 다음 메모리를 할당을 하시고, 각각의 CD-ROM에서 또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 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올려둔 이미지를 올리시게 되면은 이미지도 삽입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설치할 디스크 등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먼저 컨테이너를 좀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카본 컨테이너를 한다고 하면은 단식 기가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닉도 미리 만들어 놓은 닉을 통해서 할당을 하시고요. 세이브를 누르시게 되면은 실제로 VM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VM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방금 만든 이 테스트 VM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전원을 켜시게 되면은 실제로 콘솔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VM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보게 되면은 DB 같은 경우에 실제 콘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콘솔 화면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VM에 대한 생성과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VM 다음에 이제 VM에 대한 성능들 이 아래 보시면 디스크라든지 그다음에 닉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이는 데이터들이 이제 3시간 단위로밖에 안 보이게 되는데 난 좀 더 이전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아날리시스에서 이전 시간에 대한 데이터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 시간들을 조정을 하셔가지고 좀 더 늘려서
이 바를 움직이게 되면 이제 시간이 움직이면서 여기 데이터가 변하게 되는데요. 이 바를 조정을 하면서 실제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M에 대한 전체적인 성능 지표, 그 다음에 스냅샷, 리스트도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M에 대한 전체적인 태스크 리스트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IO에 대한 지표들. 그래서 이 VM 같은 경우에는 뭐 리드와 라이트가 이 정도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랜덤 IO인지 시퀀셜 IO인지 이러한 것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VM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를 보시게 되면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오버뷰에서 역시나 전체적인 스토리지에 대한 요약 장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그램 넘어가시게 되면은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 클러스터의 하나의 스토리지 풀을 보실 수 있고, 이 스토리지 풀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여유 공간이 있는지 보실 수 있고, 이 스토리지 풀을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각각의 컨테이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만약 누르게 되면은 각 컨테이너마다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고, 또 얼마만큼 부족한지 이러한 정보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 누르게 되면은 이 아래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퍼포먼스라든지 사용량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드디스크에 얼마만큼 저장이 되어 있고, SSD는 얼마만큼 저장되어 있고, 이런 식의 정보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테이블에 보시면은 실제로 컨테이너라든지 볼륨 그룹 같은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컨테이너 플러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웨비나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만들게 되면은 어드밴스 세팅에서 뭐 전체적인 용량도 제한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인라인 컴프레션이라든지 실시간 압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라인 컴프레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포스트 컴프레션 몇 분 뒤에 컴프레션 진행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라이센스가 안 들어서 안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압축, 중복 제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레이저 코딩 같은 설정 등을 세세히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만들어 보게 되면은 웹이나 지금 바로 컨테이너 만들어서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보셨듯이 전체적인 플로우를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호스트들이 지금 위치해 있고, 전원이 켜져 있는 VM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VM을 많이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CentOS DB 같은 VM 같은 경우에는 2번 호스트에 연결돼 가지고 상단에 스위치 이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호스트를 만약 클릭하시는 경우에는 안에 가상 스위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CVM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를 만약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포트 몇 번이고, 그다음에 맥 어드레스는 어떻게 되어 있고, MTU 사이즈는 어떻게 되어 있고, 실제로 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탭에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요, 아까 오버뷰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요약 장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이어그램 가시면은 호스트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디스크를 또 클릭하시게 되면은 디스크에 대한 정보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애가 났을 경우에는 이 호스트나 혹은 디스크, 특히나 이 파워 서플라이까지 빨간색 불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아날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성능 지표를 그래프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뉴에서 만약에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나는 CPU 사용량을 보고 싶다. 그래서 하이퍼바이드 CPU에서 호스트, 그래서 나는 2번 호스트의 사용량을 보고 싶어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2번 호스트에 대한 성능 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네요. 그래서 요걸 이제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은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위에서 날짜까지 조정 가능하시고요. 이 날짜 조정을 통해서 실제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알럿이 날라왔는지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실제 만약에 알럿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원인이 무엇일 거고, 어떠한 식으로 해결해라, 이런 가이드가 다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태스크에서는 뭐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 실제로 하나하나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뭐 실제로 VM을 누르시게 되면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 VM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VM에 연결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설치 화면까지 다 보이게 되죠. 그래서 화면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멘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한번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즘 센트럴에 대한 기능을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엘리멘트와는 조금 화면이 다르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위젯들을 선택을 하셔서 이 메인 화면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화면을 제공을 하는데 이 프리즘 센트럴에 조인되어 있는 클러스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임팩이 있는 클러스터는 어떤 것인지, 스토리 사용량이나 VM에 대한 효율성, 이러한 것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만약에 나는 다른 위젯을 보고 싶다 하면 여기에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니지 대시보드 누르시게 되면은 웹이나 관련돼서 나는 만들겠다 하면 여기서 이제 위젯을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위젯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난 클러스터 인포를 넣고 싶다 하면 여기 클러스터 인포를 누르시고 클러스터의 CPU 사용량도 보고 싶어 또 추가를 하실 수 있고 퍼포먼스도 넣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차트 같은 것도 다 넣으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뭐 사이즈 또 조정이 가능한 위젯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위젯을 한번 보게 되면은 웹이나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젯을 새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젯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 옮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배치로 이런 식으로 다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센트럴 같은 경우는 엘리멘트에 비해서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엘리멘트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리즘 프로에서 나왔던 기능들을 먼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플래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래닝에서 이제 웹이나 이 클러스터의 이제 사용률이 앞으로 얼마만큼 될 것인지, 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볼 수 있는데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365일 이상 사용하실 수 있고, CPU는 298일 이상이 되면은 이 시점에서 증설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보를 알려주시는 거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사용량이 높아서 지금 당장 증설을 해야 돼라는 이제 메시지를 날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는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하드웨어를 증설할 거다라고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6개월 이상으로 한 9개월 이상 지속하는 걸로 하겠다 하면 여기 보시면 타겟 월수가 늘어난 걸 보이시죠? 그래서 9개월 이상만큼 클러스터를 지속할 수 있는 하드웨어 리소스를 증설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워크로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워크로드는 자동적으로 추가가 되고요. 이 워크로드에서 만약 신규로 더 늘어날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SQL 해가지고 라지로 해서 한 이때쯤에 생성될 거다라고 하면은 워크로드를 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9개월 이상 지속하기 위해서는 레코멘드를 많이 누르시게 되면은 하드웨어 추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3060 G6 새 노드를 증설하라고 레코멘드가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레코멘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드시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PDF 형태로 파일도 엑스포트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다음 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래닝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VM에 대한 라이트 사이징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하나만 보시면은 오버 프로비전드 보시면은 누르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 VM에는 실제로 CPU 사용량이 0.19%밖에 안 되니까 20%도 안 미치니까 CPU 리소스를 조정을 해라. 이러한 경고 메시지 등을 다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과도하게 많이 쓰고 있다. 메모리 사용량이 항상 98% 이상, 95%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VM에는 메모리를 좀 더 늘려라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VM 라이트 사이징 다음에 지금 이제 플래닝 아까 레포트 했던 게 다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포트로 엑스포트 가능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서머리라든지
어떤 모델을 증설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정보들을 PDF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보실 게 아까 보셨던 레포트 기능. 레포트 기능을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레포트 그 템플릿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에피션시 서머리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각 고객사분들마다 이제 원하시는 사용량의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레포트를 한번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포트에 나는 이름을 웨비나라고 저장을 하시고 이제 나는 어떠한 이제 정보 등을 확인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PU 사용이라든지 IOPS 이런 것도 선택을 하셔서 넣고 그다음 매트릭에 대한 정보들도 넣고 그 다음에 나는 전체적인 CPU 사용률, 메모리 런웨이, 그 다음에 스토리지 이런 것도 추가를 하겠다. 그 다음에 놀고 있는 인액티브 VM까지도 추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레포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각각의 레포트에 대한 스케줄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마다 날라올 수 있게, 주마다 날라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스케줄을 걸 수가 있습니다. 세이브 앤 런 나우로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취소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거를 PDF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정기 점검을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넣었던 그런 점검 사항들을 레포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그 앞에 표지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고, 지금 인터넷에 로고가 올라가 있는데 인터넷 로고도 고객사 로고를 바꾸실 수가 있고요. 색깔도 초록색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멘트도 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을 어떻게 날라오게 할 건지 이러한 세세한 설정까지 다 가능합니다. 데모 영상을 보니 정말로 웹브라우저 상에서 쉽고 간편하게 HCI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 동안 장시간 동안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강의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한승현님께서 주셨는데요. 가상 스위치로 네트워크 관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VLAN 설정 정도만 가능한지, 아니면 뉴타니스 구성으로 내부와 외부 논리적으로 망분리가 가능한지, 네트워크 관리의 범위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VLAN 정도로 설정만 가능한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각 포트에 대한 액세스 포트로 설정을 한다든지 혹은 트렁크 포트로 설정한다든지 이러한 세세한 설정까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뉴타니스 구성은 내부 외부 논리적 망분리가 가능은 지금은 당장 아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플로우라는 또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스트, 웨스트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각 VM들 간의 네트워크를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상방화벽에서 제공하는 하이퍼바이저 제공하는 가상방화벽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윤종님께서는요. 프리즘을 사용할 때 뉴타닉스를 추가해도 동일 프리즘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프리즘을 사용할 때 뉴타닉스를 추가해도 동일 이게 지금 질문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프리즘을 만약에 사용을 하시는데 다른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한다면 프리즘 사용할 수 있냐라는 질문 같아요. 그래서 다른 AHV 말고 EXSI나 하이퍼V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프리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프리즘의 IP는 설치할 때 따로 할당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프리즘 접속에 필요한 포트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가상 VIP, 그러니까 대표 IP가 있어요. 그래서 그 IP를 따로 설정해서 접속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CVM이 각각의 다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CVM의 IP를 프리즘의 IP를 CVM의 IP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각각의 프리즘에 대해서 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는 오늘 보여주시는 환경은 AHV 하이퍼바이저인 것 같은데요. ESXi나 하이퍼V에서도 프리즘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된다면 AHV 환경의 프리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EXXI나 하이퍼V도 당연히 프리즘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H브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H브만 또 제공되는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EXXI나 하이퍼V 같은 경우는 또 별도의 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프리즘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에 또 집중돼서 그런 기능 등을 제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리즘 센트럴은 별도의 VM에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프리즘 센트럴은 페이로버가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프리즘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센트럴 VM만 구성이 되고요. 센트럴 VM도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페이로버가 가능한. 그래서 이제 프리즘 센트럴 안에서 그 클러스터링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페이로버도 가능합니다. 네. 프리즘은 REST API를 제공하는지 궁금하고 제공을 한다면 API를 이용해서 별도 포털을 구축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프리즘에서도 REST API를 당연히 제공을 하고요. 그 API를 통해서 실제 고객 사례를 통해서 별도의 고객 개인의 뭐 포털을 구축을 하신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몇몇 있습니다. 네, 프리즘에서 얼럿이 발생하면 해당 얼럿을 수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SNMP나 SMTP 서버를 구성을 해가지고 SNMP를 통해서 알럿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SMTP를 통해서 이메일 주소를 이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수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스로그 같은 것들을 또 연동을 하셔가지고 시스로그를 통해서 어떤 알럿 같은 것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은요. 뉴타닉스는 보통 하나의 클러스터에 몇 개의 서버를 운영하나요? 또 권장하는 개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3개의 노드 이상으로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각 고객사분들마다 얼마만큼 클러스터 안에 노드를 구성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 많으시는데, 사실, 딱 권장되는 그런 정확한 가이드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20개 미만으로 이제 보통 구성을 하시게 되고요. 사실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에 무제한적으로 노드를 확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클러스터 안에 노드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리님, 다음 웨비나 시리즈 3편에서는 어떤 내용이 소개될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 웨비나 3편에서는 일단은 재해복구, BI 관련된 기능 등을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엑스플레이라고 해서 어떠한 트리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뭐 VM이 CPU 사용률이 90% 이상 친다고 하면은 VM의 리소스를 자동적으로 늘려주는 이러한 트리거 관련된 어떤 AI 같은 기능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웨비나를 시작하셨는데요. 오늘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 첫 번째 강의에 비해서 또 많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요. 사실 프리즘이나 센트럴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많이 다뤄본 인터페이스라서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뉴타닉스를 통해 HCI 기초부터 운영까지 배워보기 웨비나 시리즈 2탄을 마치겠습니다. 시리즈 3탄은 오는 4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재해 복구와 자동화 두 마리 토끼 잡기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웨비나 시리즈 2탄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